오늘 0시부터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경호구역이 확대된다 해도 집시법상의 집회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의 실효성과 남은 과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지낸 이원구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원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경호구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최근에 또 시위자 한 명이 특수 협박 등 혐의로 구속이 됐던데 그 이후에 이제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조치가 진즉에 일어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자, 지금 어쨌든 간에 경호법 시행령으로 이제 이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한 건데 시행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 조치는 아니잖아요. 더 빨리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예, 예. 조금 더 빨리 경호처장이 이 경호구역을 지정했었으면 이런 사태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혹시 이 조치 이후에 양산에 있는 분들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반응을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까? 어제 아마 양산 비서실에서 이렇게 그 관계자가 얘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경호처의 조치는 잘된 일이다, 환영한다. 다만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도 그 정도는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양산 비서실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그동안은 집 밖으로 아예 못 나왔던 거예요? 요거는 조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 문 전 대통령님 내외께서 외부에 일정이 계실 때는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하셨죠. 휴가도 갔다 오셨고. 그래서 아예 거기서 못 나오셨다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얘기고요. 네. 다만 요번은 이제 100일까지 한 번도 밖에 나오셔서 산책을 하듯이 거니시면서 자유롭게 활동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동네를 거닐 가능성은 없었다. 거닐 수 나와서 없었다. 예. 거니신 적은 처음이시고요. 그때 이번 사태와 같은 봉변을 당하신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으로 가는 거야 당연히 갈 수 있는 건데. 예, 그거는 인근에 산책하는 건 처음이다 이번이. 예, 그래서 마을 동네를 한 바퀴 도셨던 건 처음 시도하셨던 거고요. 그 사이에는 봉변을 당하신 겁니다. 자, 이 사저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m까지 확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평산마을에 가보지 않는 분들은 감을 좀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 되면 마을 내에서 사실상 집회라든지 시위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이번 조치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번 조치는 문 전 대통령 내에 대한 경호구역을 양산 사저 안에서 사저로부터 반경 300m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경호 대상자, 네. 즉 문 전 대통령 내외분에 대해서 상시적인 경호 활동을 하는 구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이제 검문 검색을 한다든지 네. 출입 통제를 한다든지 위험물을 탐지한다든지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이 양산 사저로부터 반경 300m까지 확대됐다. 이렇게만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사저 앞에 집회나 시위가 당장 멈춰지는 건 아니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엄격하게 시행하고 검사도 하고 집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 경호구역 내라 하더라도 집회 시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적법한 집회 시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시법하고 대통령 경호법의 상호 입법 취지에 따라서 이 집회 시위 과정의 일부 행위는 제한받을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양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빙자한 폭력행위, 협박행위 예. 이런 행위들은 이런 불법 행위들은 근절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경호구역 내에서 지금 300m까지 확장된 경호구역 내에서 네. 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협박, 위해, 폭력행위 이런 것들은 제재돼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경호구역 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소음으로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서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서 마을 주민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위해 행위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런 확성기 등 음향 시설의 경호구역 내 반입을 불허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양산마을의 평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한편으로 경호구역이 넓어지고 지금 비서관님 말씀대로 인력이 늘어나서 뭐 검문, 검색, 교통, 통제가 좀 엄격해지면 양산마을 주민들이 조금 힘들어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이번 어떻게 보십니까? 양산마을 주민들이 이번 사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신 예. 분들이죠. 그렇죠. 예. 당연히 양산마을 주민들 이번 조치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경호처에서도 알아서 양산마을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심하게? 그렇게 조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경찰의 대응은 어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미흡한 건지 아니면 경찰이 미흡한 건지 이 시위자들이 교묘하게 법을 피해간 건지 어느 쪽이 더 문제가 큰지요? 저희들이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일단은 현장에 있으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선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예. 일선 경찰들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 현장에서 1시간만 있어도 아마 정신적 고통으로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선 경찰들의 어려움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현재 상황에 누구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양산마을의 평화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잘못을 따지지 말자 그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지고 이런 평화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시행령도 맞습니다. 바뀐 마당에 경찰이 조금 더 법 집행을 좀 강화해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집회가 또 시위가 좀 더 격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특히 그 우리 지금 그 사건인데요. 모의 권총이라든지 카터갈 같은 거 등장하면서 예. 구속까지 됐지 않겠습니까? 예, 어땠습니까? 최근에 더 좀 강해졌던 거예요? 그 현장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좀 안 가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요. 이해 못합니다. 저도 예. 이제 가기 전에 법률가로서 네.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그렇죠. 된다. 헌법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국내 목소리는 그게 자기 귀에 거슬리더라도 들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집회와 시위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 안에서 폭력적인 발언, 폭력적인 행위, 협박 행위 이런 것이 난무한 난장판 같은 곳이거든요. 이게 집회 시위로 보장될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확성기 사용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면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집회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되지 않도록 하는데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사람들은 끝나면 그 동네에서 또 회식을 하면서 정보도 다 공유하고 있고요. 아하. 거기서 자기 자리까지 다 정해져 있고 누가 언제 군가를 틀고 누가 확성기를 틀고 유흥가를 틀면 맞춰 춤추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뭐 분업을 한다는 거네요. 다 짜고. 예. 이게 매일같이 반복되어 온 게 지난 100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유튜브로 방영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아하. 이런 상황이에요. 예.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오다가 근래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양산마을을 방문해서 응원하는 일이 많아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들 간에 실갱이가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예. 조금 저쪽에서 좀 격해지는 경향성이 좀 보여지고 있는 거. 그 과정에서 지금 커터칼 사건이라든지 그 산책 나온 대통령 내외분에 대한 봉변을 당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좀 발생하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사람 어떤 법이 적용된 건가요? 뭐 모욕죄라든지 뭐 명예훼손죄 이런 게 적용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지금까지 쭉
문 전 대통령 내외께서 양산사저로 내려오신 5월 10일서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예. 이런 행동을 꼭 해왔던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의율해서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8월 15일 날 봉변을 당하고 이렇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의율했고요. 예. 그 8월 16일 날 커터칼로 위협을 했던 행위, 이런 행위는 특수폭행죄로 의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경호구역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더불어 당부나 요청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양산마을의 평화를 지키느냐 아니면 지금 같은 혼란을 계속되느냐, 이 여부는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원구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말씀 나눴습니다.